코트님 귀신? 뭔 말이야 이 새끼? 귀신 보인다고? 이거 코트 형 물 따러 갈 때 나온 녹방인데 아까 틀었지? 맞아 맞아. 노래 제목 캡처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코트님 옆에 사람 같은 거 안 보이세요? 뒤에 물건인 것도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턱 깨고 쳐다보는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왜 그래? 아, 뭔 소리야? 하지마, 씨발, 진짜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야, 하지마, 진짜, 씨발! 하지마! 하지마! 얘들아, 하지마, 진짜, 나 진짜 존나 무서워, 얘들아, 하지마, 진짜, 하지 말아봐. 됐어, 됐어, 됐어. 귀신 진짜 보여? 턱 깨고 있다고, 여기? 어디 턱을 깨고 있다는 거야? 그러지? 아, 씨발, 무슨 눈이 두 개가 있어. 아무리 봐도 없는데. 너 공포게임도 안 하잖아, 무서워갖고, 이제. 장롱 얘기 알아? 혹시? 그 사촌이 귀신을 보는데, 동네에 있던 어떤 장롱을, 그 친구가 장롱을 가져가면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 어, 동네에 누가 내놨는데, 어, 그 얘기 해줄게. 쫄보 개 거지 새끼들은 나가줬으면 좋겠어. 평소에 길쭉. 본인은 평소에 길줍을 좋아하는 인간임. 길에서 줍는 걸 좋아한다고. 거지 새끼야, 이 새끼는. 옷도 구제를 좋아하고 길 가다 버려진 것 중에서 괜찮은 게 있으면 눈치 안 보고 주워오는 스타일입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던 중에 집 근처에 누군가 장롱을 버려놨어요. 그래서 어디 이사했나 싶었지만 보통 이사를 하면 다른 것들도 많이 버려져 있는데 생뚱맞게 아무것도 없이 장롱만 딸랑 버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수거를 안 해가? 일 안 하나 이 새끼들 하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후배와 통화 중에 오픈마켓에서 장롱을 하나 보고 있다는 얘기를 우연찮게 나왔어요. 나는 문득 우리 집 근처에 버려져 있던 그 장롱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장롱 멋있는 거 하나 있던데 누가 버렸더라고. 진짜요? 되게 멋있는 느낌이야. 아직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가져와요, 여기까지? 진석이. 진석이가 용달차가 있잖아. 술 사주고 좀 날라달라 하면 되지. 그럼 아직 있나? 지금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기다려봐. 그렇게 전화를 끊고 장롱이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아직까지 장롱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다행이라는 마음과 이 새끼들 진짜 일 안 하네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장롱을 이리저리 꼼꼼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짝도 한번 열어보고 했지만 뭐 뒤틀리거나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아직 있어 그 장롱. 다행이네요. 그거 많이 괜찮아요? 우리 집 장롱 버리고 바꾸고 싶을 정도로 괜찮아. 가져가. 그럼 제가 진석이한테 물어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장롱을 한 번 더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후배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한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후배 녀석이 용달차를 빌어 장을 싣고 가던 날 간만에 후배 녀석 둘을
만나 술이라도 한잔 하려 했더만 진석이라는 후배가 일이 있어 장롱만 실어주고 금방 가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술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와서 컴퓨터를 한 도중에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후배, 형, 잘 들어놨냐? 진석이랑 나랑 둘이 나르는데 뺑 존나 조뺑이 쳤죠 뭐.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현관 들어가기도 뻑뻑했고요. 그래 고생했다. 근데 이 장롱 엄청 괜찮네요. 고마워요. 나한테 뭐 고마울 게 있냐? 진석이랑 얘기해서 약속이나 잡아. 간만에 술이나 한잔하게. 네, 그럼 쉬어요, 형.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 주 주말에 후배 녀석과 술 약속이 잡혔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진석, 야 임마, 너 그 장 아직도 가지고 있어? 왜? 당연히 갖고 있지. 그때 네 장롱 날라주고 온 날 집에 갔는데 백구 새끼가 한참 짖더라. 아이 개새끼 하고 차에 내려서 한바탕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짖는 게 아니더라고. 차 보고 짖는 것 같더라고. 뭔 소리냐 니네. 아 형님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보시더니 야 이놈의 자식아 니 뭐시러다 주고 왔노? 짐칸에 소금 뿌리고 전마 장롱 버리라 카 그래라 라고 하시대 얘. 뭐라고? 뭔 헛소리를 그리 하고 있어. 헛소리 아니다. 니 그거 기분 나쁘니까 퍼뜩 갖다 버려라 임마. 일 없다. 그 진석이 남이 버린 물건 함부로 막 갖다 쓰는 거 아니다. 언 놈이 어떻게 썼는지 우야 너. 장 주인이 뒤진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니가.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야 이 자식아 그럼 나는 이상한 것만 좋아했겠다 지금까지? 아 형님 그게 아니고요. 걔가 귀신몬도 안 갑니까? 백구가 차보고 괜히 짖었겠습니까? 장이 귀신 들릴 수도 있다 하는 거지. 내 말은 귀신은 님이. 그리고 혹시 그렇다고 해도 그거 전문인 놈 내 주변에 하나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롱을 가져간 그 후배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그거 집에 들이고 이사한 거 없었어? 아니요 그런 거 없었는데요. 아 그럼 됐어. 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벌써부터 걱정하고 앉아있냐? 마음에 안 들면 도로 갖다 놔라. 우리 집 장 버리고 새로 바꾸게. 그 후배가 싫은데요? 진석 그렇게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왠지 저는 석연찮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중에 귀신을 보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네이트 쪽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야, 물건에도 귀신이 심하게 깃드냐? 그렇게 쪽지를 하나 보내두고 한동안 일상적인 일과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 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 그 장롱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그냥 며칠 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일? 후배가 해준 얘기는 이랬습니다. 후배는 원룸에 살고 있고 침대도 없이 매트리스를 깔고 자는 놈입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가위인지 현실인지 무엇인지 자신을 쓰다듬는 느낌이 났고 그 느낌이 뭔가 해서 눈을 뜨려고 해도 떠지질 않고 온몸을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 같은 것이 목 근처로 올라왔을 때 가위가 풀리면서 눈이 떠졌는데 그 손 같은 검은색의 물체가 장롱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위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했던 게 확인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어지러워지며 무언가 취한 듯 다시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후배 녀석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는데 늘 집에 돌아오면 그 고양이가 야옹거리며 현관에 온 녀석의 발에 부비부비를 하고 가는데 그날은 야옹 소리도 없고 다가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장롱을 놓고 나서 이상한 일이 자꾸 발생하기에 그래서 이상하다며 신발을 벗고 방 안을 들어서니 장롱에서 격하게 야옹 소리와 뱀같은 캬캬 소리를 내면서 고양이가 하악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롱 문 안쪽에서 긁는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녀석이 놀라서 여긴 어떻게 들어간 거야? 하면서 장롱 문을 열자마자 순식간에 고양이 뛰쳐나왔고 구석에서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움직인 동선에 핏자국이 듬성듬성 있어서 놀란 녀석이 장롱 문 안쪽을 열고 들여다보니 고양이가 발톱으로 긁은 흔적이 있었고 얼마나 긁어댔는지 발톱 두어 개가 살점이 붙어있는 채로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후배 녀석은 발톱을 보고 얼마나 다쳤나 보려고 고양이 쪽을 보니 고양이가 현관 쪽에 가서 문을 벅벅 긁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열어달라는 듯이. 이미 발톱이 소름 돋아. 이거 보여요? 이거 보여요, 여러분들? 문은 피칠갑이 되어 있었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고양이를 안고 달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했니? 후배가. 그래서 뭐 별 수 있나요? 일단 발톱 빠지고 피도 많이 나니 24시간 하는 동물병원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맡기고 집에 돌아와서는 후배는 다시 한번 장롱을 꼼꼼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처 보지 못한 걸 그때 발견합니다. 부적? 네. 문 안쪽에 이상한 게 붙어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까 장롱 안에 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통 장롱에 붙여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장롱을 시중에 있는 장롱과는 조금 다르게 문이 꽉 차있지 않고 좀 많이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 문 위에 여백 부분 안쪽에 부적이 붙어있던 거였어요. 그 탓에 내가 대충 봤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고 그 부적을 후배놈이 고양이 때문에 안쪽 구석구석 보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부적을 어떻게 했니? 그래서 일단 떼서 버렸죠. 그리고 형, 일단 전화 말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고 후배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사실 이상한 일이 이번엔 처음엔 아니에요. 그냥 좀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후배가 해준 얘긴 이랬습니다. 장롱을 집에 들이고 3일째인가부터 알 수 없는 손이 자신의 목을 조르려 하는 가위를 연속으로 눌렀다는 것, 그리고 가위에서 깸과 동시에 그 손 같은 장롱 안으로 빠르게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다시 이상하게 인셉션 같이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잠이 들어서 가위인지 꿈인지 모를 그것을 매일 연속으로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녀석의 고양이는 애교가 많이 없는 편이었는데 밖에만 나가려고 하면 고양이의 현관 앞에서 못 나가게 하려는 듯이 날카롭게 울어댔고, 그래도 억지로 떼어놓고 나갔다 오면 늘 쏜살같이 나와서 강아지 마냥 녀석에게 안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끝이니? 아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동물병원에 고양이를 맡기고 장롱을 살펴보니 부적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부적을 떼어버렸고, 그렇게 자기 할 일을 하다가 담배가 떨어져서 편의점을 다녀왔는데 담배를 사서 집에 들어와 보니 분명히 장롱 문을 닫고 나갔는데 그 장롱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후배는 문득 생각을 했죠. 장롱 문이 왜 열려 있지? 그때까지도 이 둔탱이 새끼가 그걸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부적을 떼어버린 그날 후에는 후배는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잠결에 후배는 가슴 쪽에 압박감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불이 가득 꺼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손이 아니라 희미하게 검은색의 사람의 형상이 자신의 가슴팍이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에 점점 눈이 익숙해지고 누워있는 후배에겐 그 형상의 옆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려왔는데 가슴팍에 걸터 앉은 그것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상한 멜로디를 허밍으로 흥얼거렸습니다. 녀석은 순간
대번에 정체 모를 사람이 가슴에 걸터 앉아있다. 가 아닌 저거 귀신이다! 라고 느낀 겁니다. 자신이 깨어난 걸 들킬까봐 자는 척 눈을 감아보려 했지만 눈이 감아지지 않았고 그 형상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머릿속에 새하얘진 채로 한동안 얼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대충 정신이 정리가 되고 속으로 제발 사라져라 사라져라 연신 되뇌이고 있는데 그 순간 콧노래를 멈췄습니다. 노래를 멈춘 그 형상은 녀석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형상이 씩 웃으며 녀석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 안 할래. 야, 그만하자. 그만하자. 야, 그만하자. 씨발, 그만하자. 야, 그만하자. 씨발, 그만해. 그렇게 녀석은 가위인지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 순간에서 기절을 했고 깨어나 보니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꿈자리가 사나웠지만 일단 고양이를 데리러 가야 했어요.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된 고양이를 케이지 안에 넣고 집으로 오고 있는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고양이가 케이지 안에서 심하게 발버둥을 쳤다고 합니다. 너무 심하게 발버둥을 쳐서 잠시 멈춰서면 잠잠해지고 잠잠해서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면 다시 발버둥을 쳤습니다. 마치 돌아가지 않으려는 듯. 케이지 안을 보니 고양이가 구석에서 얼굴을 바깥 받고 있고 무언가 많이 겁을 먹은 듯 했습니다. 무언가 슬슬 사태 파악이 되기 시작한 녀석은 일단 고양이만 전해주고 여자친구에게 먼저 집으로 가라고 한 뒤 고양이 용품을 가지러 자신의 자취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이번엔 방 안에 장롱 문짝이 활짝 열어져 있었습니다. 녀석은 온몸이 쭈뼛쭈뼛 서는 듯한 느낌과 동시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에 고양이 용품이고 뭐고 방을 뛰쳐나왔고 그 녀석은 집에 차마 들어갈 수 없어서 친구 집에서 신세를 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런 일들을 얘기해주면서 술 한잔하고 다음날 원룸 건물 주인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후배.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집에서 뭐 했었어요? 아니요, 어제 집에 없었는데요. 희한하네. 옆집 사는 총각이 밤에 옆집에서 너무 쿵쾅댄다고 항의하던데. 예? 설마요. 전 집에 없었는데. 일단 알았어요. 아무튼 다시 알아볼 테니까 나중에라도 조심 좀 해줘요. 이쯤 되니 녀석도 장롱에 뭔가 있구나 라고 느꼈고 용달차를 다시 한번 빌리기 위해 진석이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진석. 야, 임마야, 그 차 사고 났다. 뭔 소리야? 차 밖에 달리다가 빵꾸 났다, 아이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큰일 나실 뻔했다, 임마. 그래? 아버님 괜찮으셔? 차는 자빠져서 다 박살났는데 아버지는 생각보다 괜찮으시더라. 지금 병원에 계신다. 다행이다. 조만간 한번 찾아봐야겠네. 병원 어딘지 알려줘. 그게 다 임마 그 장롱 때문에 부정 탄 거다. 장롱 갖다 버려라 임마.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일단 녀석에게 뭔가 되게 미안해졌습니다. 나 때문에 이상한 것을 주워왔으니. 일단 친구에게 뭔가 물어볼 테니 당분간 집에 들어가지 말고 부모님 댁에라도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자기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녀석과 헤어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대충 할 일 하고 있었는데 네이트온에서 그 귀신 보는 친구 놈이 접속을 합니다. 바쁘냐? 아니 말해. 물건 같은데도 귀신이 심하게 깃드니? 물건에도 귀신이 들리냐고 그러냐고.
땅 좋아하는 놈들도 있는데 물건이라고 싫어하겠냐? 장롱 같은 데도 귀신이 있고 그래? 장롱? 장롱소에 귀신이 있을 수도 있냐고. 장롱 좋아해 귀신들. 뭐? 그 귀신들 장롱 좋아한다고. 장롱을 왜 좋아해? 진담이야? 땅 좋아하는 놈들이 지방령이야. 그리고 그 땅을 떠날 수 없으니까 사람이 거기에 터를 잡으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는잖아. 근데 걔네들은 사람하고 마찰 생기는 거 싫어해. 좆대거든. 그거랑 장롱이랑 무슨 상관인데? 아 무섭다 씨발. 아 무서워. 너 항공간을 둘로 나눌 수 있는 매개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냐? 문? 그렇지. 그리고 사람만큼의 형태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문이 있고 사람은 잘 들어갈 일 없는 공간이 뭐겠어? 장롱? 잘 안 해. 장롱에 부족 같은 거 붙어 있는 경우도 있냐? 많이 있지. 악취미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장롱이건 뭐건 우리 집에서 꺼져라. 이런 거? 폐물 들어있는 옛날 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많이 붙어 있어. 도깨비집터 마냥 귀기가 있는 곳은 은연중에 사람을 끌어들여 귀기를 없애고 도둑 들지 말라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후배와 장롱에 관한 이야기를 녀석에게 해줬습니다. 잠깐만, 부적이 어떻게 붙어 있었다 그랬지? 안쪽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 안쪽? 확실해? 왜? 그런 부적은 보통 보라고 붙여놓는 거야. 부적이건 부적이 가진 기운이건 일단 보라고. 근데 안쪽에 붙어 있었다며. 어? 밖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야. 안에서 무언가 밖에 나오지 말라고 붙여놓은 거야 그거. 아 콜택시 타고 엄마의 집 가서 자야겠다. 아 그럼 일단 콜택시 전화 좀 할게. 잠깐만 나 이 이야기하고 나 방송 끌래. 아 안되겠다. 이상하다. 기분이 진짜 이상해. 엄마의 집 가서 할래. 아니 막 씨발 목 뒤가 막 이상하게 막 그때 이상하다. 어? 고양이 잡아 가둔 거 맞지? 그 후배란 놈한테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라. 그렇게 그 녀석과 대화를 하고 후배에게 대충 전해주며 이사를 권했습니다. 후배 녀석도 어차피 계약 기간 몇 달 안 남았다고 그러는 편이 낫겠다고 합니다. 자기도 그 집에 있기 싫다고. 여튼 후배는 부모님 집에 머물며 자취방에 있던 컴퓨터나 몇 안 되는 가전물품은 중고 사이트에 헐값에 넘기다시피 팔아버렸고 거래를 위해 그 집에 잠깐 들어가야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한기와 혼자가 아님에도 느껴지는 오싹함에 거래하기도 무서웠었다고 합니다. 여튼 그 장롱에 관한 이야기도 그 집에 대한 이야기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후배는 그 후로 이상한 꿈이나 이상한 일은 겪지 않게 됐죠. 나 그딴 걸 어떤 새끼가 버린 거야. 대책 없네. 귀신 보는 놈. 글쎄. 그건 그거고 고양이 잡아 드시려고 했다며? 나 같아도 그딴 거 갖고 싶지 않다. 동물한테 해코지 할 수 있을 정도면 생각보다 존나 위험한 거거든.